그릇 담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엄숙한 기도의 한순간이다. 신혜경님이 쓴 밥 한 그릇 속에는 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밥은 잘 드셨나요? 건강 톡톡 생생톡톡 37화 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생태계가 함께 진행합니다.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전부 좋아할게요. 브런치, 치즈 퐁듀, 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그대가 좋아할 거리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그러니까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할 가게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늘같이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나와 밥 한 끼예요. 나와 밥 한 끼해요. 나와 밥 한 나와 밥 끼예요. 한 끼해요. 영화도 같이 본다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해. 나와 함께 밥 한 끼해요. 화창한 날씨도 참 좋아. 그대와 함께 먹는 무엇이라도 정말 내 입에 딱이에요. 그대 좀 더 알고 싶어요. 나와 밥 한 끼해요. 윤현상이 부른 밥 한 끼 해요 였습니다. 밥은 한식의 기본이며 밥을 중심으로 각종 반찬과 어울려 하나의 식탁을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밥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냥 당연히 먹었던 밥, 하지만 아주 중요한 밥, 오늘 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밥 하면 쉽게 그냥 저는 분명 같이 밥 먹을래요?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금방 근데 노래처럼 밥 한 끼. 그냥 좀 얘기 좀 하다가 좀 음. 친분이 쌓이면 같이 밥 먹을래요? 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두 네. 분은 저는 그 어렸을 적에 네.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애가 네. 있었는데요. 네. 밥 먹자. 이런, 네. 이런 이제 채점을 했던 기억이 하나 나고 아, 차라리 밥하면. 커피 먹자 할 걸. 차 한 잔. 네. 그리고 어릴 네. 적에 저희 네. 동네에 네. 좀 몸이 좀 튼튼한 1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저희 어머니가 그 형을 보고 네. 얘도 와우도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네. 밥을 이렇게 한 공기에서 쑥 잘라가지고 한 60%만 줬던. 네. 예, 그래서 맨날 늘 배고팠던. 아. 그래서 엄마 몰래 네. 밥을 막 이렇게 먹고 엄마에게서 훔쳐 먹고 밥을.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네. 할머니 계시니까 엄마가 더 못 이렇게
밥 주세요. 그럼 엄마가 안 돼! 못 하시니까 네.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 그랬던 어릴 기억이- 때부터 어릴 적에 다이어트를 시키셨군요. 제 키가 원래 한 2m 커야 되는데 어머니의 그 동네 형 때문에 제가 네. 키가 안 큰 형인 것 아쉽네요. 같습니다. 네, 밥에 아주 대한 아쉬워요. 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음.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았는데 밥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우님이 밥에 대해서 그런 추억들이 있듯이 그렇죠. 네. 밥 한 그릇은 정말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하셨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에 밥을 음. 해서 준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 몇십 년을 했다는 것에 되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엄마의 사랑이지만 네. 그분들은 이제 돈을 지불하고 먹기는 하였지만 그 네.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서 네. 그 밥비라는 게 그 저희 어머니 잠 못 주무시고 진짜 네. 반찬 해가면서 해주셨었거든요. 네. 밥하면 건강이죠. 네. 밥힘으로 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밥에는 쌀밥, 보리밥, 잡곡밥 등 각종 밥들이 있죠. 먼저 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밥은 쌀만으로 짓지만 콩, 팥 등의 곡류를 넣어 잡곡밥을 짓기도 하고요. 감자와 고구마를 넣어 채소밥, 그리고 요즘 계절에 맞는 굴이나 홍합 등을 넣어서 해물밥을 짓기도 해요. 좀 맛있죠. 와. 침이 꿀꺽입니다. 네. 아, 정말 많은 종류의 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은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해준 밥 중에서 가장 네. 맛있었던 밥이 가지밥. 아, 가지. 예, 밥 위에다가 가지를 네. 같이 삶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가지를 척척 찢어서 네. 밥 넣고 네. 가지 넣고 음. 간장에 쓱쓱쓱쓱 비벼 먹으면 네. 꿀꺽입니다. 아, 간편하면서도 건강식이네요. 배고파. 저는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제가 밥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저는 이제 요즘 다 햅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현미에 네. 조, 네. 음. 수수를 음. 넣고 네. 밥을 해 먹고 가끔 이제 콩, 네. 또 이제 고구마. 아. 아이들은 고구마 넣어주면 달아서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해 먹고 이제 네. 해산물 이제 굴 같은 거 한 번씩. 네. 근데 매번은 못 해요. 그쵸. 근데 매번 넣는 거는 이제 잡곡류는 항상 준비가 음. 되어 있으니까 음. 우리 뭐 보름에 먹는 오곡밥이 아니라 아, 네. 그냥 평소에 어. 그렇게 아. 먹어요. 요즘 굴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요. 네. 네. 굴이 식당에 제철이라. 가면 굴 몇 개밖에 안 넣어주는데 네. 집에서 하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아 오늘 저녁에 굴밥. 저는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음. 쌀밥보다는 보리밥, 검정콩밥, 귀리밥, 음. 기장밥 등 잡곡밥을 주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은 쌀밥을 짓기도 하는데 음. 요즘 같은 김장철에는 따뜻한 쌀밥 한 그릇에 김장김치 한 접시 정말 맛있죠. 짱이죠, 짱.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네. 저도 몸이 좀 안 좋고 애기 아빠도 안 좋다 보니까 잡곡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는 시골에서 쌀이 백미밖에 안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정말 특별하게 백미 한번 지어주면 네. 기름이 촤촤촤 흘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치를 담그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줘요. 집집마다 김치에서 맛을 보는데 네. 정말 김치 한 폭이면 네. 저희 넷이서 네. 다. 얼마 전에 김장했는데. 네. 그렇죠. 네. 저는 네. 주변에서 이제 건강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그 당뇨에 대해서 저한테 네.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 당뇨에 좋게 만들 수 있는 밥, 그러니까 밥을 드시는데 네. 당 수치가 많이 안 올라가게 네. 드시는 밥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아.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콩기름 많이 쓰잖아요. 네. 예, 콩기름 우리 달걀 후라이 할 때도 쓰시고. 그렇죠. 그렇게 쓰시잖아요. 저는 특별히 뭐 달걀 후라이 할 때 콩기름으로 많이 하는데 네. 다른 기름도 많지만 이 콩기름에는 리놀산 성분이 많다고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 리놀산 성분이 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데 밥할 방법은 간단해요. 네. 밥할 때 그냥 밥 콩기름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건데 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밥 숟가락 한 숟가락 해가지고 아. 이렇게 콩기름을 넣으면 네. 그 쌀들이 코팅이 된답니다. 아. 그래서 그 코팅된 그 밥을 지고 네. 그 밥을 이제 한 6시간 정도 네. 냉장고에다가 그러니까 한 김 식힌 다음에 아. 냉장고에다 소분해 가지고 네.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네.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소분한 것을 꺼내서 드시는데 너무 열을 많이 올리면 네. 이제 그 성분이 좀 사라진대요. 아.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로 데울 것 같으면 한 1분 이내. 그리고 네. 이제 그러니까 찬기 사라질 정도 아, 그렇게 해서 드시면 네. 당 성분이 올라가는 것이 덜하고 네. 당뇨에 계신 분들에게 네. 예,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밥이 있습니다. 아, 한번 지어서 드셔보시죠. 그러면 이게 네. 백미건 현미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쌀 그냥 백미로 백미로. 네, 백미로 좀 먹어봤고요. 네. 그 리놀산 성분이 네. 그 저항 정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식이섬유 일종으로 네.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성분이래요. 아. 그래서 콩기름을 넣으면 네.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슬슬슬 빠져나가는 건데 아. 포만감은 느껴지니까 아. 예, 많이 먹어도 예, 조금 괜찮은. 오. 당뇨가 있는 저희 남편을 위해서 꼭 그렇게 밥 지어 먹어야겠네요. 네, 아주 네. 좋습니다. 한식에서 밥과 반찬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죠.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밥과 함께 먹어야 비로소 그 맛이 완성되죠. 굳이 따진다면 밥맛이 반찬 맛을 완성시킬 수는 있어도 반찬 맛이 밥맛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쵸. 밥이 맛있으면 네. 반찬 없이도 먹을 수 있지만 네. 반찬이 너무 맛이 없어서 밥 없이는 먹을 수 없다는. 그렇죠. 많은 사람 없죠. 네. 네.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외식을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밥 꼭 먼저 나오고 반찬하고 먹었는데 네. 식당 가니까 반찬만 나오고 코스 요리니까요. 밥이 네. 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하다. 여기는 밥이 없네. 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 서양하고는 다르게 네. 밥과 반찬을 동시에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우러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일상식의 특징은 반찬이 없으면 밥만 냉수에 말아 먹어도 되고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한 사발의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밥을 부식보다 훨씬 중히 여기는 풍습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식생활의 한 풍습이죠. 여름에 찬물에. 네. 근데 쌀밥은 네. 그래서 조리법이 간단하고 조미를 하지 않아도 맛이 좋아서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도 좋으면서 음.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다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주제 밥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밥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아, 노화를 억제한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지방은 밀가루의 3분의 1이고, 그래서 그 쌀밥이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빵이나 감자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밥을 먹으면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해요. 쌀에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혈압 상승을 억제해서요. 좋다고 하고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맛이 좋아서 소화가 잘 되는 흰밥은 한식의 기본. 네. 네. 그리고 껍질을 덜 벗긴 현미밥은 중요한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콩, 파, 채소 등을 넣은 잡곡밥과 채소밥 역시 건강과 맛을 동시에 갖춘 영양식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러한 밥들도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현미밥은 제가 잘 먹는데 네. 한참 자라는 어린이나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네. 어린이가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칼슘의 체내 흡수가 줄어 키가 덜 자라는 성장 장애 또는 설사 그리고 복부 팽만 등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현미밥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준대요. 네. 그 이미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현미밥을 주로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탈모를 예방해서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나에게 합니다. 좋은데. 네. 더해야겠고요. 암을 예방하고 암 세포의 증식은 억제시키고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네. 변비, 네. 비만, 네. 그 예방 효과가 있고요. 네. 포만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쾌변을 돕는 식이섬유가 백미에
9배나 들어있답니다. 오, 맞네. 네. 네. 현미는 영양학적으로도 백미보다 뛰어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몸에 나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은 현미의 장점이자 곧 단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식이섬유는 거칠어 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아무리 몸에 좋아도 쌀밥처럼 단맛이 적어 맛도 덜한 데다 씻기도 힘들다 보니 현미밥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네. 그리고 또한 소화력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더욱 현미밥을 저희 먹- 남편이 힘들어요. 현미밥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 식감 때문에. 저희 애기 아빠도 싫어했어요. 근데 네. 네. 그러니까 그 거칠어지는 거 싫어서 소화력이 네. 떨어진다고 그건 맞는 말인데 저희는 네. 그래서 좀 밥을 질게 해요. 아, 질게 하니까 그게 좀 낫고 그리고 네. 씹기도 편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통 백미는 약간 곱슬곱슬하게 해서 먹는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질게. 아. 저희는 그렇게 해서 밥을 먹어요. 네. 아, 그렇구나. 쌀밥에 비해 잡곡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릴 뿐만 아니라 포만감이 쌀밥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쌀밥보다 풍부해서 영양학적으로도 완전 좋다고 해요. 네. 잡곡 역시 기본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현미밥이든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이고 칼로리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잡곡밥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 하루에 필요한 총탄수화물 양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잡곡이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잡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잡곡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잡곡은 무조건 몸에 좋다며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 보리밥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요즘은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드신다고 하거든요. 아, 그쵸. 보리밥. 그래서 보리밥집도 많이 생겼죠. 네, 맞아요. 일단 보리밥이 현미밥보다는 더 좋다는 말이 있어요. 보리밥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며 네,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 혈당 및 혈압 조절에 좋고 빈혈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빈혈. 그러면 지금 얘기 들으면 만병통치약 같은. 근데 저는 보리밥을 좀 많이 먹으면 자연적인 맞아요. 생리현상이 뽕뽕뽕. 맞아요. 뽕뽕뽕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보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장의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서 대장에서 도달하게 되면 대장 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되어서 뽕뽕뽕 대장 내 가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보리밥을 많이 먹으면 이러한 방기가 잦아지게 되는데요. 대장암에 대한 보호 효과를 발휘하므로 보리의 장내 발효는 생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뽕뽕뽕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냥 자유롭게. 쌀밥은 안 되지만 보리밥은 양껏 먹어도 괜찮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잡곡 역시 기본은 탄수화물이에요.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현미밥이든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이고 칼로리도 한 공기당 약 300칼로리로 비슷하다고 해요. 따라서 몸에 좋은 잡곡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 하루에 필요한 총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쌀밥보다 보리밥을 권장하는 이유가 네, 보리밥이 쌀밥보다 식이섬유를 비롯해서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기 때문인 있죠. 그죠. 네. 흰 쌀밥을 섭취했을 때 소화가 잘 안 돼서 아니,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서 네, 혈당은 빨리 올라가고 네, 당뇨병 환자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쌀밥이 빨리 올라가서 안 좋은 거. 네, 혈당이 빨리 올리기 때문에 소화가 빨리 돼서. 제가 당뇨병을 잘 몰라서. 네. 보리밥을 비롯한 잡곡은 쌀밥에 비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아까부터 계속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식이섬유 때문에. 네. 그래서 포만감을 쌀밥보다 오래 지속시킬 수 있고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과 무기질도 쌀밥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좋다고 하네요. 네. 백미밥, 현미밥, 잡곡밥 무엇이 더 좋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현미가 더 좋다, 아니 백미가 더 좋다라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 제 생각에는 자신이 먹었을 때 더 좋다고 느끼는 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밥만 고집하지 말고 매일 여러 종류의 밥들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합니다. 그럼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고추 장에 쓱쓱 비벼 먹어봐 된장 국에 푹푹 말아 먹어봐 오돌돌돌돌돌돌 입안에서 맴돌아 오돌돌돌돌돌돌돌 재밌는 보리밥 고추 장에 쓱쓱 비벼 먹어봐 된장 국에 푹푹 말아 먹어봐 고추 장에 쓱쓱 비벼 먹어봐 된장 국에 푹푹 말아 먹어봐 오돌돌돌돌돌돌 입안에서 맴돌아 오돌돌돌돌돌돌 재밌는 보리밥 고추 장에 쓱쓱 비벼 먹어봐 된장 국에 푹푹 말아 먹어봐 고추 장에 쓱쓱 비벼 먹어봐 된장 국에 푹푹 말아 먹어봐 고추 네, 동요 보리밥 듣고 오셨습니다. 보리밥에 쓱쓱 비벼 먹는 밥. 동글동글 네. 재밌죠? 네. 가사가 네. 좋아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밥을 먹기 시작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고요. 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신라 네. 고문에도 네. 새로 만든 가마솥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국물을 쪄서 먹는 단계가 밥을 짓는 단계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악 고구려 고운 벽화에서도 네. 음식을 시루에 찌는 모습이 오. 그리고 또 주방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철로 만든 솥이 보급됨에 따라서 지금 밥과 같은 것을 조리하면서 그런 조리법이 개발되지 않았을까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의 역사가 정말 그럼요. 오래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음. 네. 막 나와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근데 곡물을 익히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토기에 네. 곡물과 물을 넣고 가열하는 방법을 네. 취하였고 그러나 당시에 토기는 오늘날처럼 단단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간 가열하면 토기 흙냄새가 음식에 남아서 좀 나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시루가 생겨나고 네. 곡물을 찌게 되고 네. 이렇게 추출 우리 그래서 떡 경험. 네. 그렇지 경험상 그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벼의 생산에 적합하고 또 디딜방아의 사용으로 도정도가 높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쇠의 명산지, 쇠 감옷선 만드는 그 있잖아요. 그거에 있었기 때문에 밥짓기는 더욱 발달하였을 것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발달된 밥짓기는 일본에도 전해졌고 중국에서도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밥에? 해줬네. 밥의 선천국이죠. 어깨가 좀 올라가도 되겠다. 네, 네. 청나라 때 장영은 반유 12합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밥짓기를 잘한다.
밥 안에 윤기가 있고 부드러우며 향긋하고 솥 속에 밥이 고루 익어 기름지다. 밥 짓는 불은 약한 것이 좋고 물은 적어야 한다. 이것이 이치에 맞다. 아무렇게나 밥을 짓는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물건을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밥 짓는 네. 법을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밥 짓는 저기 밥이래. 와우님 네. 밥 안 해봤죠? 아, 저 안 해봤어요. 무지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칭찬 받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가 밥을 잘 짓기로 유명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 또한 조선시대 문헌에는 맛있는 밥 짓기의 요령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옹이잡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옹이잡지에서는 우리나라 밥 짓기는 천하의 이름난 것이다. 밥 짓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쌀을 정히 씻어 뜬 물을 말끔히 따라버리고 네네. 솥에 넣고 새물을 붓되 물이 쌀 위로 한 손바닥 두께쯤 모르게 붓고 불을 뗄 때에는 네. 물이 익게 하려고 익을 때쯤 한번 불을 물렸다가 1, 2경 뒤에 다시 떼며 단단하게 말리면 불이 꺼지지 않고 시종 뭉근한 불로 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들이라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렵네요. 네. 네. 또 제가 얘기해줄게요. 임원 경제지에는 숯뚜껑이 삐뚤어져 있으면 김이 새어나와 밥맛이 없고 땔감도 많이 들면서 밥이 반은 익고 반은 설계된다고 밥 짓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 밥 짓는 방법까지 기록해 놓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에는 우리 전기밥솥이나 이런 데서 밥을 다 해주니까 솥밥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잘 못하고요. 그래도 우리 맛있는 밥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는 밥 잘하지는 못하지만 맛있게 밥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쌀을 잘 씻어서 일궈요. 왜 일구냐? 돌을 없애기 위해. 네. 그리고 적당량의 물을 붓고 끓여요. 물의 양은 쌀의 건조도에 따라 조금 달라요. 햅쌀은 좀 적게, 묵은 쌀은 많이 붓는데 대개 쌀의 1.1에서 1.3배가 적당해요. 그리고 묵은 쌀은 잠시 물에 담갔다가 밥을 짓는 것이 좋고 잡곡이나 기타 혼합물도 미리 손질해서 종류에 따라 쌀 밑에 앉히기도 하고 쌀 위에 앉힐 때도 있어요. 네. 쌀과 골고루 섞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불을 좀 세게 했다가 좀 이렇게 끓으면 물을 자치는 불을 약하게 해서 5분에서 10분 동안 뜸을 들이면 맛난 밥이 되어요. 네. 아하. 저도 집에서 솥밥을 해 먹는데 제가 밥을 할 때 가장 적정한 그 시간은 밥이 끓기 시작했을 때 불을 중불로 줄여서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는 게 가장 적정한 밥이더라고요. 한 6분 넘어가면 누룽지 눌기 시작하고요. 네. 그렇게 밥을 해 드시면 맛있는 밥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솥밥을 해 드시니까 네. 그죠. 저는 제가 이제 솥밥을 시도를 해봤어요. 냄비밥 솥밥을 네.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매번 타요. 네. 아. 그러니까 탄밥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압력밥솥에 네. 이제 그 전기 압력밥 그 밥통이나 이제 가스 압력밥솥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진짜 우리 사람 몸에 좋은 거는 네. 솥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저 어렸을 적에 그 엄마가 솥밥 해주셨는데 네. 그 솥밥의 맛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압력솥에 하다 보니까 밥이 좀 찰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솥밥을 먹으니까 조금 찰진감이 좀 떨어지죠. 덜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어설프게 들은 건데 그 찰기가 그러니까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네. 좀 그 찰기가 어떤 이제 암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다라는. 아하.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저희 이제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솥밥을 해주기를 권하는데 몇 번 시도했는데 태우니까 태운 밥이 더 안 좋으니까 아, 네. 그렇게 여튼 훌륭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쌀밥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장점. 네. 쌀은 모든 곡류 중 가장 맛이 좋고 특히 동양 사람의 기호에 맞다고 하고요. 네. 조리법도 간단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먹기 쉽고 소화 흡수도 좋고 또 다른 잡곡이나 채소, 어패류, 수조, 육류 함께 섞어서 밥을 할 수 있대요. 아, 정말 맛있겠다. 네. 단점도 조금 있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중량이 크기 때문에 빵이나 건빵류에 비해서 휴대가 불편하다. 네. 아, 약간 여름철에는 부피하기 쉽다. 네. 네, 맛이 좋은 탓으로 단일적으로 많이 먹게 되는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과 일부 아미노산 그리고 무기 성분이 결핍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맛있는 밥 결국은 다른 반찬과 함께 먹어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맛있겠다. 네. 오늘 만난 점심 먹어야 되겠네요. 네. 나리와 피오나의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의 요리는 물을 듬뿍 넣은 가자미 매운탕입니다. 요즘 무는 정말 달고 맛있죠? 오늘의 요리도 기대해 주세요. 네, 먼저 준비물은 쌀뜨물, 가자미, 무, 파,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청원고추, 버섯입니다. 버섯은 구하기 쉬운 버섯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쌀뜨물에 물을 나박썰기해서 넣고 끓여줍니다. 끓는 국물에 고추장 약간, 고춧가루 약간 넣고 끓이다가 손질한 가자미와 버섯을 넣고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끓여줍니다. 매운탕이 끓기 시작하면 국간장, 진간장 약간씩 넣고 간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청원고추, 파를 넣고 한 손금 끓여줍니다. 따끈한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뇌에 에너지를 직접 주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건강을 위해서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이상 나리 피오나 와우. 기술의 쓰리언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 생태계가 함께합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체조 함께해요.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